즉 현대로템이 국제방산전시회에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흑모델인 K2PL을 선보이며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현대로템은 8에서 10일 3일간 폴란드 킬제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다. 올해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돼 국내 업체 중에서는 현대로템만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전시회 참가를 통해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영업에 본격. 폴란드는 군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전차 개발 양산 사업을 추진.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폴란드 맞춤형 모델로 개조한 K2PL을 앞세워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현대로템은 MSPO에서 K2PM의 축소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K2 전차 모형과 함께 비교 전시하는 등 폴란드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K2PM의 가장 큰 특징은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7축으로 국내 K2 전차보다 장비가 추가돼 중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K2PL은 포탑 상부 기관총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보다 정밀한 사격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점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와 전차의 전후좌우 시야 확보가 가능한 360도 카메라 등 현지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터키의 K2 전차 기술 수출을 이뤄내는 등 K2 전차의 글로벌 경쟁력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K2PL은 폴란드 신규 전차 개발 및 양산 사업에 최적화된 모델로 수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표 유럽 최대 전대규모 교체 사업에 도전장을 외부 펀 9월 8일부터 폴란드 킬제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의 전시장에는 많은 전문 관람객의 이목을 끄는 전차 모형 하나가 전시됐다. 이 전차는 수려한 외관으로 관람객들을 매료시켰고 현용 주력 전차 대부분을 압도하는 재원으로 보는 이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이 모형 전차는 한국의 현대로템이 출품한 수출용 전차 K-PAPL이여 1993년부터 매년 열리는 동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 MSPO는 영향으로 올해 그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21세기 유럽 최대의 전차 도입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홀란드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의 앞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유럽 최대의 전차 대국 폴란드는 현재 기준에서 유럽 최대의 전차 대국 독일제 레오파드 2 시리즈를 25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T-70 비전차를 현대일 PT-91개씩 전차 230여 대 과거 소련에서 직도 이페트코나면허 생산한 T-72 계열 전차가 580여 대 등 1000대 가넘는 3세대 전차를 보유 중이다. 유럽의 강대국이라는 프랑스가 220여 대 독일이 240여 대의 전차를 보유 중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전력이다. 폴란드는 점진적으로 병력과 장비를 줄이고 있지만 기갑 전력은 예외다. 칠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유사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상군을 유지해야 하는 안보 환경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노후화된 전차 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전차 사업을 일찌감치 추진해왔다. 폴란드가 밝힌 차세대 전차 도입 규모는 최대 800대다. 당장 노후화된 T-72 계열을 모두 도태시켜야 하고 T-72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PT-91은 1990년대에 도입한 비교적 신형이 주포와 통신 장비 등이 4m 표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차 도입 사업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전력이다. 사실상 주력으로 운용 중인 레오파드 2전차는 전부 중보다. 독일이 사용하던 A4 버전 137대 A5 버전 105대 모두 중고. 이고 자체 개량한 NJ 버전과 필 버전 10대는 중고 A4 차량을 개조한. 폴란드가 독일에서 구입한 중고 차량들은 1985년부터 1992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으로 곧 있으면 40년이 되어가는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2030년대가 되면 이 차량들도 신형 전차로 교체해줘야 한다. 결국 폴란드 육군은 T-72 전차 가운데 현역으로 운용 중인 380여 대를 우선 대체하고 나머지 전차들도 순차적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최소 800대 최대 1000대 이상의 차세대 전차 소유를 가지고 있다. 사실 폴란드가 이 전차 소유를 충당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던 것은 독일, 프랑스 합작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그램인 MGCS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독일과 프랑스가 차세대 전차를 공동으로 개발해 2035년 부터 독일 300대, 프랑스 250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폴란드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독일, 프랑스 양측에 이 사업에 끼워 달라고 요청왔었다. 폴란드가 대거 보유 중인 독일제 레오파드 2 시리즈. 폴란드가 갖는 물량만 놓고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의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지만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폴란드의 MGCS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 독일과 프랑스 양측이 폴란드의 MGCS 참여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밥그릇 때문이다. 양국은 프랑스의 넥스트 어퍼 가전체 사업 지분의 50%를 독일의 크라 웃음 앞에 2배 그만 사와 라인 메탈 디펜스가 각각 2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지분 이란 개발과 양산을 위한 예산 투자 비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성품이 나왔을 때 생산 작업 일감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결정하는 MGCS는 2035년부터 생산될 예정인 차세대 전차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수준이다. 주포는 라인 메탈이 개발한 130mm 활강포로 사실상 확정됐고 차체도 현용 르클레르 나레오 바디 A7 보병 전투차인 KF-41에 차체를 일부 개조해 개발비를 줄이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즉 이 사업은 큰 기술적 리스크를 배제하고 안전하게 양국의 전차 전력을 현대화하는, 다시 말해 기술 개발보다는 양산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도 진행 중인 협상에서 치열하게 밥그릇 싸움을, 누가 더 많은 부품을 만들고 해외 판매 시 누가 더 로열티를 많이 챙길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판에 폴란드가 끼어들면 이 밥그릇을 두고 싸울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영향력이 대단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MGCS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달가울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지난 1월 폴란드의 MGCS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M1A2 전차와 한국의 K2 전차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폴란드가 미국과 군사적으로 급격하게 밀착하기 시작하면서 M1A2 전차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국내 기술 도입 생산을 원하는 폴란드의 요구와 달리 미국은 M1A2 전차의 해외 면허 생산을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K2 전차가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좁혀진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폴란드 현지 기업에서 먼저 K2 전차의 기술 도입 생산을 제안하고 나왔다. 폴란드의 선박 엔진과 철강 전문업체인 H-세질스키 포진한1 현대로템과 손잡고 K2 전차의 폴란드 육 운영을 개발해 납품하겠다고 폴란드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화답하면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은 급물살을 타기. 폴란드 정부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KEPM의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보다 큰 폴란드인의 평균 체형을 고려해 내부 공간을 더 넓히고 폴란드 육군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이라는 개조 개발 모델이 나온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K2PL은 우리나라의 K2보다 보기륜이 하나 더 추가돼 차체가 좀 포탑 역시 대형화되었으며 전면과 측면에 신형 장갑이 적용돼 방어력이 기존의 K2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다. 포탑 상부에는 원격으로 조작되는 중기관 총 360도 전방향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장치도 추가됐다. 주포는 K2 전차와 동일한 55구경, 장장 포신 120mm 활강 포탑. 여기서 발사되는 K279 날개 안정식 철갑탄은 현존하는 운동 에너지 탄. 가운데는 최정상급인 800에서 850mm 극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신형 복합장갑과 신형주 포로 무장한 K2PL은 폴란드의 주적인 러시아군의 모든 현용 주력 전차를 어렵지 않게 제압 가능하며 최신형 인티 14A 마타 조차 상대가 까다로운 성능이다. 21세기 유럽 최대의 전차 도입 사업. 도입 조건도 훌륭하다. 디펜스24 등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 측의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고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을 만들어 K2PL을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원하는 바로 그 사업 방식이다. 폴란드 정부가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계약 규모는 최소 300억에서 400억 집어티 1화 10조에서 1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폴란드가 K2PL을 도입하면 인접 국가에 수백 대의 추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인접한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이른바 비시그라드 그룹의 폴란드의 신형 전차 도입은 나머지 최근 레오파드 2전차를 도입한 헝가리를 제외한 체코와 슬로바키아 육군에게 큰 관심사다. T-72 전차를 운용 중인 이들 두 국가의 차세대 전차 도입 규모는 최대. 요컨대 폴란드의 신형 전차 사업은 폴란드 군 수요 최대 800대 신형